이거 복구 불가 문신입니다. 지우는 거 불가능. 실제로 이 영상에서 보면 딱히 이렇게 뭔가 막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시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지워지지 않은 경우, 그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 보통은. 근데 그거보다도 더 최악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서쌤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넘어서 다크서클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애교살 이런 문신들을 하시는 영상 많이 보셨죠? 네, 오늘은 문신 제거를 하는 의사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런 문신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고 제거를 할 때는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를 시술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본인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본인이 본인 얼굴에 하시는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 누굴 탓하기도 어렵겠네. 그쵸? 이분은 원래 문신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원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뒤쳐 보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이라든지 반복되는 마찰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의 양이 변하면서 그림자가 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색소 때문이 아니라 피부 구조나 혈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색 잉크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산화되거나 일부가 몸에 흡수돼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색이라든가 푸르스름하게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눈 밑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굉장히 많은 부위이고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피부가 얇다 보니까 색이 고르게 들어가지도 않고 잉크가 번지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눈 밑 문신들은 문신을 제거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잠깐은 밝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색이 탁해지고 레이저로 지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크서클 문신을 치료하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So this is the serum that 그거다. 머신 안에 잉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잉크를 얼굴에 바르시고 하시는구나.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되게 혹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원리상으로도 얼굴이 밝아질 것 같고 실제로 이 영상에서 보면 딱히 이렇게 뭔가 막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너무 짧게 나온 것 같은데, 우선은 문신이라는 원리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 잉크를 얼굴에 바르고 머신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주입된 잉크가 일단은 일정한 깊이나 일정한 양으로 주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타투잖아요. 파운데이션이 기초 화장 뭐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치 기초 화장을 한 것처럼 타투가 똑같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화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화장은 진짜 위에를 덮어버리는 거고, 타투는 덮지를 못하고 안쪽에 주입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덮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남자분들보다는. 근데 이거 잘못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피부 톤이 불균해지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색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피부층의 구조도 다르고 혈류도 다르고, 색소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멜라닌 색소가 주가 되는데 이게 분포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정상적인 얼굴에서도 분포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어느 부분에 혈관이 확장돼서 그 부분에 톤이 좀 달라 보이거나 피부 구조나 장벽이 손상돼서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화장으로는 가릴 수는 있는데 문신 잉크로 이걸 똑같이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튼살 타투 이거 복구 불가 문신입니다. 지우는 거 불가능. 이게 영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 보이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튼살 문신 많이 하시죠? 튼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튼살이라는 게 굉장히 흔해요, 일단은. 그리고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임신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뭐 다이어트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키가 갑자기 뭐 어렸을 때 많이 자라면 무릎에 튼살 생기거든요. 저도
제가 키가 크진 않은데 아무튼 굉장히 흔해요 이게. 근데 피부가 단시간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찢어져서 생기는 흉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질감도 다르고 색깔이 보통 하얗게 저색소 침착처럼 남는 이유가 그 부분에 멜라닌 색소가 파괴돼서 생기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싫게 남으니까 이걸 문신으로 좀 가리면 좀 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의 그 피부의 색깔이 똑같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모든 피부는 그 부분마다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텐살 문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위가 사실상 흉터라는 점이에요. 정상 피부에 문신을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운데, 심지어 흉터 부위에 밝은 색깔 문신을 했을 때는 그 문신의 색깔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은 그 흉터 부분에서 얼마나 이 문신이 흡수되고 얼마나 이 문신이 남을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커버하기 위한 문신 많이 하시죠. 타투이스트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씀 이렇게 나눠보면 흉터 부분에 타투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상 피부보다는. 시술 직후에는 톤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몇 달 지나서 확인을 했을 때 균일하게 보일까, 그 경계선상에서 균일하게 보일지 아니면 이게 너무 어색해 보이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 병원에 튼살 타투를 치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튼살 타투는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결과가 너무 떨어지고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튼살 타투에 들어가는 잉크 안에 있는 금속 성분이 레이저를 받아서 어두워지는 패러독시컬 다크닝이라는 현상이 한번 생기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괴로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고 부작용의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튼살 타투는 치료를 아예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백반증 있으시구나. 저 색깔을 평가하실 수가 있나 근데? 저게 지금 머신 때문에 빨갛게 멍드신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흉터 생기죠. 흉터 생겨요. 흉터가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고, 이게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든 타투 머신으로 하든 심지어 자주 비비기만 해도 우리 몸의 피부는 정상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분비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색소 침착이죠. 사실은 과색소 침착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하게 생기고요. 근데 백반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원래 피부색을 결정할 때 있는 그 멜라닌 세포 안에 색소가 있잖아요. 그게 파괴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그런 흉터를 만들더라도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세포 자체가 파괴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백반증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가깝게 보는 견해도 있고, 뭔가 이제 면역 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 건데,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자극을 하면 이 백반증이 주변부로 조금 더 넓어지거나 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쾌분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백반증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 백반증 부위 주변에 뭔가 자극을 가하면, 그게 문신이 됐든 수술이 됐든 뭐 레이저 치료가 됐든 간에 오히려 그 부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상처럼 만약에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만약에 백반증 부위가 더 넓어졌다, 그러면 그 부위를 또 커버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상담 때 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희 병원 상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문신을 제거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통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시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지워지지 않은 경우예요. 그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 보통은. 근데 패러독시컬 다크닝이라는 건 그거보다도 더 최악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는 문신이 이렇게 눈에 뜨이지 않았는데, 원래 밝은 색깔 문신이었는데 레이저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까매지거나 어두워지거나 회색으로 변하거나 파랗게 변해서 눈에 뜨이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나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면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문신 제거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아시고 계셔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다크닝 현상 때문에 오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레이저 치료하다 보면 패러독시컬 다크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환자분께서 아시고 시술을 받으신 것과 그렇지 않고 시술을 받으셨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는 그 이후에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살색 문신 같은 경우에 섞여 있으면 치료가 일단은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요. 튼살 타투나 흰색 타투나 완전히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살색으로만 들어간 문신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런 경우 있어요. 전체 문신에서 대부분은 어두운 색깔 문신인데 흰색이나 살색 문신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중을 판단해서 그 부분의 비중이 높으면 시술을 추천드리지 않고, 비중이 낮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피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크서클, 파운데이션 타투, 튼살, 그리고 백반증 문신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이런 톤 보정 문신들은 문신을 제거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제거 치료를 추천을 드리지 않을 만큼 제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런 문신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모든 문신이 물론 신중해야죠. 근데 이런 톤 보정 문신을 하실 때는 제거 치료의 시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문신사 법이 통과가 돼서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면 문신사 선생님들께서 합법적으로 타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이라인, 눈썹 문신이라든가 아니면 봄에 하는 타투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톤 보정 문신을 해주시는 타투이스트 선생님께서는 이 작업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다른 문신을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충분히 고지를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안전한 시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